생명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생명체가 있잖아. 생명체.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주위 환경에서 물, 불, 흙, 공기, 비 이런 것들 외부적인 것들. 자, 얘네들이 이제 생명과 외부 환경 요소가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이야. 자, 이걸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생태계가 돼. 그래서 생명체는 생물권이 될 것이고, 자, 물, 공기, 빛 같은 이런 외부 환경을, 자, 우리가 이제, 주위 환경. 그래서 비생물권 또는 무생물권이라고 해요. 자, 비생물권 또는 무생물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생태계에 대한 거야. 그래서 그 2학기 파트에서, 이제 통합과학 2 2학기 파트에서 생태계가 나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거기에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갈 건데, 모든 생명체는 결국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는 생명 시스템,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의 기본 단위예요. 자, 구조의 기본 단위고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의 기본 단위가 돼. 그래서 세포는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다.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세포가 한 개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를 우리는 단세포 생물, 2개 이상의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단세포 생물 같은 보통은 이제 뭐 박테리아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치? 그래서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 이런 식으로 그게 되고 뭐. 자, 근데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 알지? 자, 생명체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여자같이 기능적인 활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바이러스는 단백질이라는 껍데기 안에 우리 그 DNA나 RNA 같은 이런 핵산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얘는 생물로서의 어떤 기능을 못해, 지 스스로는. 그래서 바이러스는 스스로 어떤 기능적, 생물적 기능을 못 한다는 거야. 우리가 생물 기능하게 되면 이제 우리 곧 배울, 유전, 분열, 이런 세포 분열, 이런 거 해야 되고, 증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 대사도 해야 되고, 화학 반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하고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해야 될 거야. 근데 바이러스는 그런 생명적인 활동을 못 해. 지 스스로. 그래서, 왜냐면 거기에 다 구조가 굉장히 심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숙주라는 다른 세포 안에 들어가서 다른 세포의 것을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숙주가 없으면 그냥 바이러스는 단백질 덩어리인 거지. 일단 여기서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진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단세포, 다세포가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세포의 생명체를 갈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동물을 먼저 가볼게. 자, 동물은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치? 자, 분할이 되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세포들이 모이는데, 자, 이 세포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뭐 소화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운동 기능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 기능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제 그 순환 기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직이라고 한다. 조직. 그러니까 동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는 세포야. 그렇기 때문에 구조의 기본 단위인데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얘는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의 집합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티슈라고, 티슈. 우리가 그 티슈 하면은 뭐 물티슈나 휴지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이루질 않아요. 구조를 이루질 않고 그냥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덩어리. 자, 이게 그러니까 뭐 물티슈처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그래요. 조직.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됐고, 그래서 같은 기능이니까 결국 세포도 어떻게 돼? 기능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직이 모여서 이제 형태를 이룹니다. 그걸 우리는 기관이라고 그래요. 기관.
그래서 요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형태를 이루고 자, 그 기능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기능에 해당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소화 기능이라고 하면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모여서 자, 소화 기관을 만들겠지. 그래서 소화 기관 뭐가 있을까? 입, 위, 소장, 대장, 뭐 이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런 것들 각각의 형태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입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죠. 위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죠. 소장, 대장, 이자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각각을 뭐라고 그래? 소화기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소화기관이 될 것이고, 자, 이 기관, 같은 기능을 하는 소화기관, 얘네들을 뭉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얘네들을 소화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소화계라는 아까 기관계, 자 기관계라고 하고 소화기관이 모여서 소화계를 이루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그 기관들의 모임이 이제 기관계인데 이 기능이 소화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담당하면은 면역계라는 것도 있을 거고 생식을 담당하면은 생식계가 있을 거고 혈액순환을 과 관련돼 있으면 순환계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자, 운동과 관련돼 있으면 운동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 자극을 어떻게 되니? 뇌로 전달하고 다시 운동기관을 연결시키는 어떻게 돼? 신경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그 생명체는 동물은 다세포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집합인 기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니?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동물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동물의 그 구성 체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포는 구조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고, 자, 이 세포들이 같은 기능의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기능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다는 거지.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식물이야, 식물. 자, 식물은 동물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조금 더 단순한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한 구조고,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단순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왜? 자, 동물은 있잖아. 스스로 에너지원이 되는 양분을 못 만든다. 그러면 이 양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돼. 즉, 먹고 먹히는 피식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이라고 표현하지.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가 성립이 되다 보니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만큼 그 잡아먹기 위해서 뭔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자, 먹히지 않을 것도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돼? 구조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것을 피하거나 어떤 숨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동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지만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피식-포식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 피식-포식 관계하고 성립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게 운동계도 있고요. 신경계도 있고요. 순환계도 있어요. 이것이 전부 다 어떤 에너지 사용과 그다음 자기 몸을 불리기 위해서 섭취하는 즉 이런 것과 관련이 됐고 소화계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식물은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식물은 또 그다음에 식물은 움직이지 않잖아. 동물은 움직이거든. 그래서 운동계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근데 식물은 그냥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살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식물은 동물과 달리 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데 자, 이것이 이제 복잡한 자, 기관계가 이제 이렇게 복잡하자. 근데 식물은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굉장히 단순해요. 자, 그러니까 기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기관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무 같은 건 굉장히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조직이 조금 더 발달이 돼서 조금 더 조직이 더 커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직계라고 그래요. 조직계. 그리고 자, 동물은 이 기관이 굉장히 작습니다. 왜요? 사람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많은 기관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그 기관이 크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는 거야. 굉장히 작아야 돼. 근데 식물은 그게 아니거든. 기능이 굉장히 단순한데 식물의 그 큰 크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관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기관이 커야 되기 때문에 큰 형태의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기관으로 넘어갈 때 이 큰 기관을 이루기 위한 이 조직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조금 더 길게 크게 만들어져서 조직계라는 걸 형성하고 큰 형태, 그러니까 동물의 기관과 식물의 기관을 비교하면은 이 기관이 동물보다는 어떻게 돼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식물의 개체를 이룬다. 자, 이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차이가 뭐냐? 구조적으로 복잡한 것은 동물이고 구조적으로 단순한 것이 식물이기 때문에 자, 이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복잡한 기관계가 식물이 있다 없다? 자, 기관계는 없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 이 기관이 기관계를 대신해서 식물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이 동물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근데 기관은 조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조직이 발달이 돼서 중간에 뭐가 추가가 돼? 조직계라는 것이 추가가 된다.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 이거 근데 중2 때 배웠다. 기억나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라는 걸 이제, 세포가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라는 거 알았어. 그럼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세포를 구분을 할 거야. 맞지? 자, 여기 이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가 있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세포를 구분할 때 동물세포, 식물세포 전에 하나 더 미리 하면은, 원핵세포라는 것이 있고, 자, 진핵세포라는 것이 있어. 원핵세포, 진핵세포.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생명체 구성물질 했었잖아. 기억나? 자, DNA, RNA. 이게 바로 뭐야? 유전물질. 그래서 DNA, RNA는 유전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이 DNA가, 특히 DNA가 유전정보 저장하니까 DNA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야. 알지? 어디에 있냐? 자, 원핵세포는, 그러니까 진핵세포부터 가게. 진핵세포는 DNA가 어디에 있냐면은 세포핵 안에 DNA가 있어요. 알지? 세포핵 안에 DNA가 있고, 자, 원핵세포는 세포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핵세포는 DNA가 세포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자, 여기가 우리가 세포라면 이제 여기가 세포잖아. 그 밖에 이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그럼 이제 요 안에 세포 밖과 안에 세포 안에 공간 있지. 자, 세포 안의 공간을 뭐라 하냐면은 세포질이라고 한다. 세포질. 그래서 DNA는 어디에 있냐면은 얘는 세포질 안에 들어가 있다. 세포질 안에 퍼져 있다. 분포돼 있다. 그래서 세포핵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DNA는 어디에 있냐면은 세포핵 안에서 보호가 돼 있다는 거지. 세포핵 안에 보호가 돼 있어. 그럼 이제 이 세포핵인데 이 세포핵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여기가 세포막이야. 자, 세포막. 그래서 세포막인데 이 세포막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요렇게.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두 개 겹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두 개 겹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이 두 개 겹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 세포막에서 얘가 만들어지면 이쪽에 있는 세포막에서 또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이쪽에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랬을 때 얘를 우리는 뭐냐면은 핵막이라고 그래, 핵막. 그래서 핵막이 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세포막이라고 얘기해. 세포핵이라고 할 거야, 세포핵. 그래서 세포핵이 있다는 것은 요 핵막이야. 그래서 요 핵막이 없고 있고입니다. 근데 자, 세포막은 여기가 한 개의 막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되니? 두 개의 막이 겹쳐졌지. 그래서 핵막은 두 개의 막이 겹쳐졌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이중막이라고 그래. 그래서 핵막은 이중막으로 이루어진 구조, 세포 속이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핵막은, 세포핵은 이중막의 핵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포막에서 이제 핵막이 만들어졌지, 여기서 만들어졌지, 그 여기는 이제 구멍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떨어져 있어. 그럼 떨어져 있는 요 구멍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핵공이라고 해, 핵공. 핵공. 그래서 핵공을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통과하는 핵공이 있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중막의 핵막이 자, 있으면은 진핵이고요, 없으면 원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이중막의 핵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여기에는 이미 세포핵 자체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다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최초, 자,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아니지. 세포핵이 없는 원핵세포에서 핵막이 만들어져가 세포핵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냐? 원핵이야. 원핵세포. 그럼 얘는 뭐야? 세포막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얘는 진핵이 되겠지. 그래서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그래서 지구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생명체는 바로 무슨 생명체다? 원핵생명체다. 원핵생명체. 그래서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중막 있지. 이중막. 그러면 원핵은 이중막에 핵막이 없어요. 그 이 원핵세포 안에도 이중막의 형태를 띠고 있는 기관들이 없겠다는, 이중막 띠는 기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중막을 띠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자,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자, 엽록체. 얘네들도 뭐다? 이중막을 띠고 있다. 그럼 이중막에 핵막이 없으니까 원핵세포도 얘네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진핵세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원핵하고 진핵을 먼저 이제 구분할 건데, 그 원핵세포는 어떤 거냐? 바로 단세포 생명체야. 단세포 생명체의 대부분은 원핵입니다. 자, 일부 단세포 생명체에서 진핵은 있지만, 자, 대부분, 그래서 뭐, 박테리아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단세포 생명체. 자, 그래서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얘는 생명체니까 움직여야 되지. 그래서 얘네들의 운동기관이라는 것이 있어. 움직이는 거. 자, 여기 단세포 생명체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렇게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 꼬리를 뭐라 하냐면 편모라고 할 거예요. 편모. 그래서 얘가 프로펠러 운동을 해요. 그래서 편모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자, 이러한 단세포가 움직인다. 자, 또는 이렇게 산 솜털처럼 나와 있어요. 그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선모라고 할 거야. 자, 선모가 있어. 그럼 편모는 프로펠러 운동하는 것처럼 해서 움직인다면 얘는 뭐야? 노젓는 것처럼. 그래서 편모와 선모가 운동기관이다. 누구의? 원핵세포의 운동기관이 된다. 자, 진핵세포는 다세포 생명체야.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진핵세포니 원핵세포니? 진핵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사람 세포 안에는 엽록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왜 고개 끄덕여? 사람이 식물이냐? 광합성에? 엽록체는 없어. 자, 식물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모두 다 있어. 식물세포는. 바로 이제, 요렇게. 그래서 다세포 생명체고. 그럼 당연히,
얘는 구조가 얘네들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는 작은 세포 크기를 가져요. 근데 진핵세포는 어떻게 되니? 있잖아. 그 안에 조금 더 많이 채워져 있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세포를 가진다. 자, 우리가 세포라는 걸 할 때는 먼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부터 먼저 구분을 해놓고 가자는 거야. 먼저 구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할 건데,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는 원핵이 아니라 진핵세포를 기준으로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다 세포핵이 있고 핵막이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거야. 자, 알겠지? 자, 일단 원핵과 진핵 좀 구분. 왜냐면 이게 계속 언급이 돼. 계속 언급이 되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잘 봐도 됐지? 지워도 되겠지? 자, 자, 우리가 세포의 구분 두 번째. 자, 뭐냐면은, 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예요. 자, 일단,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 동물하고 식물의 가장 큰 차이는 동물은 양분을 외부에서 섭취한다. 그래서 얘는 스스로 양분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양분을 섭취해요. 그래서 먹이사슬, 먹이금을 관계로 섭취해. 스스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생물종이 만든, 다른 개체가 만든 이 양분을 섭취해야 돼. 자, 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굶겠지. 멸종되겠지. 그래서 남한테 의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면서 양분을 얻는다. 이걸 뭐라 하냐면은 종속 영양이라고 그래. 종속 영양. 자, 식물세포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합니다. 남한테 의지를 하지 않죠. 자,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독립적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은 독립영양이라고 해요. 즉, 광합성하는 것들은 다 독립영양. 그래서 식물 광합성하는 생명체는 모두 다 독립영양 생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광합성을 하고 안 하고니까 바로 광합성하는 엽록체가 되겠지. 그래서 동물세포는 엽록체가 없고요. 식물세포는 엽록체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외부에서 양분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되니? 얘는 움직이고 잡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막 뛰고, 그렇지? 움직여야 돼. 그 움직이기 위해서 운동기관이 발달이 돼 있어. 그래서 운동기관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 움직이기 위해서는 세포 자체가 딱딱해야 되니 부드러워야 되니? 그렇지,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식물세포는 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운동기관이라는 것이 없어. 그러면 외부의 어떤 뭐 비라든가 뭐 건조하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서 그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물세포는 어떻게 돼? 부드러워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단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포벽이야. 셀월. 그래서 세포벽이, 식물은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벽이 있지만 동물은 세포벽이 없다. 자, 이 세포벽은 굉장히 단단하고 질겨요. 그래서 셀룰로스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바로 이제 요거. 자, 동물 세포는 이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포막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이 세포막은 물질들을 투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양분을, 그리고 이제 노폐물을 다시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물질 투과가 돼. 그래서 노폐물을 내보낼 수 있어. 근데 식물세포는 세포막이 있지만 이 막을 세포벽이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물질의 투과가 잘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물질의 투과가 잘 되지 않아.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노폐물이 만들어지겠지. 노폐물을 외부로 잘 못 내보낸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노폐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겠네? 그 노폐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뭐다? 액포다. 액포. 그래서 동물 세포는 액포가 퇴화가 됐다고 그래요. 동물은.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자, 이게 쓰임새가 없으니까 퇴화가 됐고, 또는 흔적만 존재한다. 하지만 식물세포는 액포가 어떻게 돼요? 발달이 됩니다. 발달이 돼요.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물하고 식물세포의 기본적인 차이를 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동물과 식물세포 할 때는 크게 이제 있다 없다라는가 발달했냐 퇴화됐냐. 그래서 있다 없다 엽록체 세포벽. 자, 어떨 때는 뭐 액포도 없다 있다로 표현하기도 되고 있다 없다 하기로 하는데 보통 이제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이제 바로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세포잖아. 동물하고 식물.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엽록체, 그쵸? 액포, 그다음에 세포벽. 근데 동물은 이게 없잖아요. 또는 액포가 있어도 액포는 흔적 정도. 그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야? 골지체,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 세포체, 리보솜. 자, 세포질은 세포 내 공간을 얘기해. 그래서 이 세포질은 세포 내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그래서 얘는 물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세포의 60에서 70%는 물이지. 그럼 나머지는 단백질이야. 그래서 세포질은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세포 내 공간을 뜻한다. 세포 내 공간.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세포핵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세포? 원핵이다, 진핵이다. 그렇지, 진핵이야, 진핵이야. 세포핵이 있으니까. 자, 진핵 세포고. 자, 미토콘드리아 다 있어. 왜? 생명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겠지.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장소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골지체라는 것이 있고요. 소포체가 있고요. 리보솜이 있습니다. 자, 이 골지체, 소포체, 리보솜은요. 단백질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리보솜이고, 소포체는 단백질을 저장하는 곳이고요. 골지체는 단백질을 분비하는, 그래서 뭐 세포 내로 분비할 수도 있고 세포 밖으로도 분비할 수 있는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할 거야.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자, 이것이 자, 동물과 식물 세포의 차이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세포의 구조할 때 앞에 요거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했던 원핵과 진핵부터 먼저 구분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되고, 자,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세포 소기관은 다음